퇴행성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결과를 얻었을 정도로 유전은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메디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황윤아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학 채널 의사소통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과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디스크의 본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디스크 섬유륜이 파열되기도 하며 그 파열된 디스크 틈으로 수액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이 심한 기침뿐만 아니라 고중량 운동,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냥 하품을 단순하게 하는 것 정도만으로 디스크가 터진 경우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흡수와 탈출을 반복하고 신경 주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석회화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 주변으로 유착 물질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성 통증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만성화된 통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혹시 후에 제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착 조직이 심하여 제거도 어려울 뿐더러 제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화된 통증이 계속 남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놔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전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노동 강도가 다른 직업을 가진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노동 강도보다는 유전 형질을 같이 가진 쌍둥이의 비슷한 형태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결과를 얻었을 정도로 유전은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처럼 신체적 재능이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축구, 농구 등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예, 요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든지 고중량 운동을 오히려 허리 통증을 커버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도 되나요? 이게 궁금하실 때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허리 안쪽의 상태가 괜찮으신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허리 안쪽에 문제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영이라든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평지 걷기 운동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허리에 무리를 거의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허리에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통증 이외에도 신경이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다양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이 사라졌는데 혹시 감각은 어떤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통증이 사라진 게 감각 저하, 감각이 없어지면서 통증 감각 또한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한 사인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무릎이나 발목을 혼자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비의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자기 스스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대변 소변을 볼 때 힘이 적절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감각이 떨어지는지, 운동을 할 때 움직이는 게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대소변은 괜찮은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술 등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저희는 보존적 치료의 기간을 갖습니다. 급성 통증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급성 통증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급성 통증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유지된 상태로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통증화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서 두 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받아보시고요. 이 기간 안에 승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70에서 80% 정도
통증이 경감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70에서 80% 통증이 줄어드는 게 본인이 느껴지신다면 이거는 급성 통증의 경감에 효과를 얻으셨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라면 주사 치료를 반복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이 통증이 이 정도 감소가 안 되는데 일정 부분 계속 남아 있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계속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 더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간혹 엑스레이로 신경의 모양이나 어떻게 잘 흘러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뼈의 모양이 잘 투과되는 것으로 연조직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길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있는데, 물론 뭐 골절이라든지 퇴행성 이외의 탈구 등 외상성 병변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MRI를 통해서 신경 구조물, 후방 근육의 형성 정도, 뼈의 상태 등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병변에서 MRI는 꼭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MRI를 꼭 추천드리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통증의 강도가 7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7점이라고 하는 강도는 일반적으로 주무실 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통증, 주무시다가 생각나는 정도의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강한 통증, 신경학적 결손, 마비 등이 왔을 때에는 저희는 MRI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증을 어떻게든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저희들께 한 걸음 찾아주셨는데, 저희들 뒷짐지고 괜찮아요, 건강하십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라는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최선의 해결책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환자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는 또 방법을 또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말고 환자분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내색을 하거나 그런 의사를 만나셨다면 더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서로 생각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환자분 생각을 말씀 주신다면 저희가 과잉 진료하거나 수술을 권유하거나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나사본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수술을 해놓으면 뼈도 다 없어지고 근육도 무너지고 이런 걱정들이 속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시경이라는 수술을 통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이 오히려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전에 주사 맞고 도수 치료하고 통증이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투닥투닥하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는 불편하실 거예요.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의 기분을 풀어주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걸 좀 방지해드리고,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온갖 풍파를 다 버티고 이제 안정적으로 부부관계에 접어든 그 부부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감소시켜 드릴 거예요.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술이 인생을 망친다? 요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랫동안 묵혀왔던 분들, 오히려 수술을 너무 미뤄둔 분들은 수술하고 남들보다 통증 감소의 정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회복되는 소요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마비나 감각 저하가 이미 발생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 후에 요거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통해 통증을 많이 감소시켜 드릴 수 있고 마비의 악화를 막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퇴행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수술을 해놓은 병변도 결국은 퇴행의 과정을 통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마디들도 똑같이 퇴행을 겪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AS가 필요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 의사가 과연 내 남은 여생 동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 관련 속설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채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